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문재인은 결국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가 되고 거기 감옥에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돈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대북 제재, 유엔 제재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엔에 의해서 이재명이도 미국 법원에 기소될 수 있죠. 미국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 이 집권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맨 먼저 지시한 게 대북 확성기 방면. 다시 말하면 우리 자유의 소식을 알리는 방송이거든요. 이걸 중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결국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북한이 먼저 파기해서 우리도 파기한 9.19 군사합의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복원할 거다. 참. 왜냐하면 이 9.19 군사합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손발을 다 묶은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전방 부대에 우리 그 사단별로 군단 사단별로 무인 정찰기를 날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방에 보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우리 지금 서울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간당 10,000발 5,000발 이상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걸 장사정포를 감시하려면 물론 위성도 감시하지만 장사정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북한 휴전선 상공에 우리 무인기가 올라가서 무인기가 북한의 사진을 찍어야죠. 사진을 찍고 감시해야 되거든요. 포신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포를 열어놨나 닫았냐 이런 걸 수시로. 지금 현재로는 어떤 장면이냐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이 터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막아놨다고. 근데 터널에 나오면 여기 참 기술이 발달해서 이 압력 차이가 느껴진답니다. 이 터널 장사정포를 나오려고 동굴 문을 여는 순간 압력 차이가 느껴지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전부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전부 두들겨 맞으라는 게 지금 9.19 군사합의인데 이거를 지금 다시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이 북한의 탱크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대전차 그 방어망도 전부 다 무너뜨려버리고 뭐 부대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금 대북의 그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에 대한 한반도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대북 방송을 차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범죄 행위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도 사실상 지금 이 자유나 국제사회의 소식이 전부 통제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일한 수단이 하나는 뭡니까? 그 대북 방송이고 또 하나는 풍선이잖아요. 이 두 개를 다 금지시켜놨잖아요. 지금 그 시작하자마자 그 경기도에 날리는 그 대북 그 풍선 있잖아요. 그것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는데 이거는 북한의 알 권리,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한 거고 자유에 대한 소식을 차단한 거다. 범죄이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게 이제 윤 대통령, 윤 정부 같을 때는 자유 우파 정부 때는 저 한반도 인권과 통일한 변호사 모임이 사실은 이게 좌파 성향의 단체인데 우파입니다, 우파. 그런데 과거 같으면 저게 왜 북한 주민한테 뭘 알 권리를 줘야 되냐 이럴 텐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론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단순한 심리전 수행이 아니라 전선에서 대치 중인 북한 청년에게 자유세계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의 알 권리 즉 정보 접근권을 신장시키는 주요한 수단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각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다시 말하면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의 자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모든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을 그럼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그런 규약을 어기고 우리 북한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는 다시 말하면 이건 범죄행위라는 거죠. 세계인권선언으로 볼 때는 이거는 쉽게 말해 헌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죠. 인권선언 어겼으니까 범죄 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네, 지금 헌변에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 중에 한번 검찰청을 완전 해체할 거라는 지금 그 뉴스가 떴거든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그래서 아예 여기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검찰 개편안입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이.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 개편안이요.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있죠. 예? 이 현재 있어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의 요 밑에를 볼까요? 법무부 산하에 지금 현재는 뭐가 있습니까? 검찰이 있죠. 검찰은 법무부 산하죠. 네,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의 검사의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청장만 지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사실상 독립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공소청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은.
그러니까 검찰을 찢는 거예요. 저쪽 찢는 국가수사위원회로 한 보내고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 그 위에 있는 위원회. 그러니까 공소처 저기도 이제 검사들이 파견 나가겠죠. 아니요. 저거는 지금 별도인데 제가 따로 설명하는 건데 인민위원회 지금 국가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지휘부네 지휘부. 예,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기율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 산하에. 직속에. 국가기율위원회가 뭘 가지고 있냐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제합니다. 경찰권을 다 통제해요. 그와 같은 수사위원회를 만드는. 그런데 수사위원회는 검찰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검사 출신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민간인 출신도 들어갑니다. 민간인 중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라서 김어준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그래서 저기가 실질적으로 장악해서 검찰과 밑에 검찰과 그다음에 경찰, 고위공직 이걸 전부 장악해서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총을 통해서 국가수사위원회 야 이거 수사해 하면 전부 수사하는 거죠. 이거 검찰청을 하여튼 없애고 예. 공소청 공소를 수사를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검찰은 전혀 수사를 못하고 예, 그냥 그 기소만. 기소권만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기소권은 지금 헌법이 보장될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검사가 기소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기소는 검사가 한다고 돼 있거든요. 헌법에.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하고.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뭘 만들었냐면 두 개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죠. 지금 현재 있죠. 경찰청 안에. 예.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서로 중복되는 건데 중대범죄수사청을 누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행안부 산하에. 그 그러면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도 실제는 행안부 장관이 장관 산하에 소속이죠. 그 밑에 또 중대범죄수사청. 근데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있잖아요.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있죠. 그래서 저게 이재명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 의해서 저기를 통제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 통제기관은 국가수사위원회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인데 거기 수장도 이재명이 수사가 또 들어갈 것이고 유명하죠. 지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거고. 김호중 같은 좌파 출신들 사회 활동가들 다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수사위원회가 완장을 차고 그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 이거 다 둘 수 있는 거예요. 검사 경찰만이 아니고 검찰과 경찰만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을 수사권을 줘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 출신 아니라도요. 위원회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가 막 겹쳐지잖아요. 고위공직자 수사청이나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네. 같은 말인데 저걸 검찰청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검찰력을 자기 무력화시켜서 자기 수사했잖아요. 본인 대장동, 이재명에 대한 백현동 비리,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그다음에 대북 성금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그 뭡니까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내려간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 다 검찰이 수사한 거잖아요. 일단 검찰이 수사해서 법원에 넘긴 건데 보복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수사는 이제 저건 또 즉시하겠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 검찰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는 수사하지 말고 이 지금 국가수사본부하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한 거를 니는 그냥 기소만 해서 법원에 넘기기만 해라.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류만 꾸미는 거네 서류. 서류만 꾸미는 예. 거예요. 그리고 니는 그냥 뭐 타는 월급이나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류도 일단은 경찰이 줘서 다 조사해서 올린 거를 사인만 해서 그냥 넘기는 거는 사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에 나가서 수사관들 공판검사 참여해서 공판만 하라는 거예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판검사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현재 있는 검사들 다 옷 벗고 나가면 그다음에 검사를 누가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검찰을 완전히 그냥 없애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그 준비한 PPT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지금 현재 정부를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석기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4,500명, 오늘 5,500명 정도, 5,500명 정도 손에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여기에서 지금 한 5,000명 들어오셨네요. 5,000명 들어오셨는데, 국내에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고, 먼저 우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국내에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 만든 이석기가 장악한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가장 큰 우파였던 과거는 황교안 총리 때는 좌파 정당을 없애버렸는데 좌파 강력한 좌파도 아주 악독한 좌파 정부가 들어오니까 가장 우리나라에 오래된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을 저건 이제 반역 세력으로 반란 세력으로 엮어서 오히려 그거를 지금 역으로 그 정당 해산 정찰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파 정치만 하고 쌈박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에 의해서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석기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다. 왜 이석기가 대한민국을 장악했다고 이동호 원장님께서 장로님이 주장하시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석기를 알려면 이석기가 북한이 구축한 간첩망 민족민주혁명당의 아주 주요 구성원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석기의 민족민주혁명당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북한이 구축한 간첩망이거든요. 민족민주혁명당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89년 7월에요. 남파간첩 윤택님을 통해서
김영환과 접촉합니다. 김영환은 민족민주혁명당 수령이었죠. 당수였죠. 그리고 92년도 그러니까 89년도 난파간첩 윤택님이 만나고 92년도 민족민주혁명당을 건설합니다. 김영환이가 주도해서 이때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주요 구성원이 이석기입니다. 그러니까 89년도에 윤택님 포획돼 가지고 한번 내용을 볼까요? 91년도 9월 16일 날 강화도에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면담합니다. 누가요? 김영환이가요. 윤택님하고 같이 간첩 윤택님이 데리고 간 거죠? 월북하는 거죠. 그리고 92년도 민족민주혁명당을 구성합니다. 물론 나중에 김영환은 97년도에 해체 결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체 결의를 하는데 해체에 하지 않고 다시 이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새끼를 치고. 예. 그러니까 김영환은 북한에 갔다 와서 김일성하고 면담하고 난 다음에 2차례 면담했거든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황장엽 씨랑 한 7년 정도 같이 세미나를 했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요. 황장엽 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황장엽 씨 하는 얘기는 본인이 이제 그 주체사상 사람 죽임 세관을 만들었으니까 그 이제 김일성한테 준답니다. 그럼 명색이 이제 그 공산당 수령이니까 계속 가방에만 넣어 다니고 이 무식해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갔다 와서 이 김영환은 전향을 결심해요. 그래서 민족민주혁명당을 해체를 결의해요. 97년도에요. 그런데 이때 해체를 하지 않고 전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족민주혁명당을 갖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석기하고 하영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석기는 당시 민혁당에서 김영환이가 당수인데 거기에 경기도 남부위원장인데 책임자입니다. 그 경기 남부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훗날 우리가 보면 경기 동부연합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경기 남부연합은 비밀 지하당의 명칭이었고 이게 확장돼서 훗날 자기는 경기 동부연합으로 탈바꿈해서 경기 동부연합 탈바꿈이 아니고 지하당은 있는 거고 지하당이 외부로 보일 때는 경기 동부연합으로 보이고 예.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이때 전향하지 않은 게 이석기하고 하영호입니다. 그다음에 이 하영호는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북한 관첩 원진우하고 다시 독자적으로 연락체계를 만들어서 북한에게 다시 보내. 김영환이가 전향하니까 우리는 김영환 말고 직접적으로 간첩망을 가지겠다 해서 북한에 직접 연락해요. 그래서 난파 간첩 원진우하고 만나요. 그래서 다시 광명성 1호라는 대호, 그러니까 북한의 그 대남, 그러니까 호칭 부호죠. 간첩 호칭 부호를 맡고, 그러니까 이 원진우하고 하영옥하고 하영옥, 그다음에 이석기가 실제로 민족민주혁명당 2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통났냐면 원진우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해군에 적발돼요. 우리 그 초계 근무로 서던 해군에 적발돼 가지고 공작선이 침몰돼요. 그래서 그 공작선을 인양해 보니까 그 공작선 안에 죽은 사람들하고 수첩이 있었던 거예요. 원진우한테. 그럼 원진우가 시신을 발견된 건가요? 발견돼. 그 공작선 안에 만 잠수정 안에. 돌아가질 못했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다가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우리 해군이 발견하고 침몰시킨 거예요. 공격해서. 그다음에 그 간첩선을 끌어올려 보니까 그 안에 죽은 원진우가 있고 원진우 품에는 뭐가 있으면 수첩이 있었던 거예요. 하영옥하고의 관계가 있고 그 수첩에 보면 뭔가 이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아무리 불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관계 그 전화번호에 2를 더하니까 여러 가지 번호를 풀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2를 더하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암호처럼 해독이 돼버렸네. 2를 더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석기도 나오고 하영옥도 당연히 나오고 간첩 조직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견됐거든요. 이 이석기가 한 발언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똑같아요. 대중을 동원하여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같은 혼란을 조성하자. 이거 지난번에 봤죠. 북한의 간첩 지령문이 지난번 이태원 사태에 벌어질 때 북한이 지금 민주노총 간첩 석권호에게 보낸 지령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번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강령은요, 혁명당 강령이면 그들의 이제 완전 신조 같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주체 사상. 그 다음에 노선은요, 미국을 몰아낸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인텔리 학생, 도시 소자본, 소자본을 동력으로 하여 반미 자주화. 무슨 말이에요? 미국 몰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혁당은 지하 전위당이다. 공산당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조직 체계를 좀 소개하면 민족민주혁명당 조직 체계. 여기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김영환, 하영옥, 그 다음에 지금 박노는 변호사입니다. 전향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지역위원회 제가 파란 줄로 경기 남부위원회가 있죠. 이 이석기 왼쪽에 있는 친구가 하영옥이라는 친구입니다. 빨치산처럼 생겼죠. 저 감옥에 나왔을 때 여기고 왼쪽은 민족민주혁명당의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1999년 9월 9일이네요. 수사 결과. 그러니까 저게 결성된 게 언제입니까? 98년도잖아요. 아니 91년도. 그다음에 간첩하고 접선하는 건 89년도예요.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암약을 했네요. 10년 동안 암약한 간첩 활동을 해온 거예요. 10년간.